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또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만났습니다. 설치한 지가 한 이제 5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올해 이제 정기 검사를 아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용량은 대충 보니까 뭐 한 15kg에서 16kg, 뭐 어떤 명판이나 안내 문구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현장에 이제 인버터 쪽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서 AS를 갔는데, 실제로 인버터 문제는 아니었어요. 개통 전압이 이제 계속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가서 결국은 이제 인버터 내에 개통 전압을 조금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설비를 이제 정상 가동시키면서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봐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분, 이제 내외분이 옥상으로 오셨길래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2,700 주고 하셨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 걸로 예상하셨어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많을 때는 7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자기네들은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조그맣게 뭐 3kg 정도 사용을 해서 전기요금을 이제 최대한 이제 낮추려고 했었는데,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이제 꼬드겨서 전기요금도 안 내고 거꾸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설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체 현금을 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다 대출 다 해줘가지고 대출금을 갚고 있지. 그런데 아마 언제 다 갚을지 모르겠어. 왜요? 그랬더니 돈을 그 중간에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월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돈에다가 거꾸로 당신들 돈을 보태서 그걸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 사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리고 나서 너 혼자만 잘났냐, 너만 도덕적이냐, 이런 비난도 들었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아서, 사실은 이런 이제 태양광 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도덕한 이 행태들을 좀 시리즈별로 다 이렇게 모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 세상에 좋은 얘기만 해도 시간도 모자라고 그런데 굳이 이거 나쁜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탐탁치가 않아서 안 했었는데, 어제 또 현장 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주택 옥상에 설치되는 약 한 20km 정도 되는 설비들이에요. 이 설비들에서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허점이 또 있으니까 또 업자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왜 가능하게 됐냐면, 원래 오리지널 이제 그 아주 정상적인 상업용 발전소는 사실은 이 설비를 구축하고 전기를 판매하고 해야 되는 이 행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뭘 조그맣게 하나 해보려고 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부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소용량들은 절차를 좀 간소화 시켜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제도가 약간 바뀌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자가용 PPA 그리고 상업용 PPA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200kg, 300kg 이렇게 큰 용량들은
함부로 설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인허가 받은 다음에 또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구조 검토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진행이 돼서 허가만 받는데도 2달 이상 걸리고, 2달 걸리고요. 개발행위를 받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한 달 이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남은 유유부지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설비를 해놓으면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또 작은 용량이니까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전 주도, 한전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단일하게 주도하는 거예요. PPA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자가용 PPA가 있고 상업용 PPA가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자가용 PPA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계량기에다가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고, 그래서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그 남는 전기를 이제 한전에다가 매전을 하는 거예요. 사업용 PPA는 뭐냐면 계량기가 별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늘상 쓰던 이제 계량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 계량기가 하나 달리죠.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상업용 발전소하고 또 어떻게 틀리냐면, 상업용 발전소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망을 통해서 전력을 송전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광 상업용 발전소는 완전히 전용 송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이 비용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업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면, 주택에 3kg를 설치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을 경우에 그 집에 가서 한전 자가용 PPA로 꼬드깁니다. 꼬드겨서 한 20kg 정도를 설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서 전기를 팔면 SMP라고 하는 순수 전력 단가가 있는 거죠. SMP는 완전하게 시장 단가예요. 이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확산을 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를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탄소 인증으로 해서 REC라고 하는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용 PPA에서는 또 그나마 REC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전 자가용 PPA는 SMP만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축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그냥 소유주가 직접 또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다가 남는 전기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전력량도 상대적으로 작죠. 작은데 그냥 순수 전력의 시장 가격 SMP만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작죠. 한전 상업용 PPA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용 선로를 끌고 와서 한전에서 SMP뿐만이 아니고 그때의 REC를 현실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송전한 전력만큼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편리한 부분인데, 또 어떤 부분이냐면 한전망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묘하게 한전에서 망 이용료를 또 차감을 합니다. 소비자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죠. 또 REC는 어제자 REC 가격이 틀리고, 오늘자 REC 틀리고, 오늘 오전에 REC 틀리고, 오늘 오후에 REC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지불하는 이 REC는 평균 가격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상업용 발전소는 일단 SMP는 똑같습니다. SMP는 똑같은데 REC는
발전소 소유주들이 판매하고 싶을 때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때 주식을 팔지 않습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REC도 상업용 발전소는 REC를 사용자가 판매하는 시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C는 2년 동안은 판매할 수 있게 가치를 유예해줘요. 보통 REC는 겨울철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던 분 중에서는 이 REC를 판매하는 노하우를 나름대로 잘 터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게 뭐냐면, 너무 황당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뭐 PPA나 아니면 상업용 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택에다가 상피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발전을 해가지고 소비를 못하고 한전으로 넘어가는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잉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잉여라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한전에서 쌓아놨다가 전기를 많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잉여를 내가 차감하면서 전력 요금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3kW 정도 우리가 흔히 보는 주택에 설비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잉여로 한전에다 누적을 시켜야 되지만, 태양광 설비가 5kW 넘어가면 이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상계 계약을 할 때 잉여 전력을 그냥 한전에다 누적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매달 정산을 받겠다. 그때 시장 가격으로. 그러면 한전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매달 잉여 전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주택에다가 우리가 약식으로 전력 요금을 좀 주택의 이제 전기요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 많이 쓰는 전력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뭐 3kW 이상, 5kW 이상의 이제 태양광 설비, 흔히 이제 자가용 설비들이에요. 이런 걸 구축을 했을 때 처음에는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냥 잉여를 계속 누적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상계 계약을 했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잉여랑 계속 누적돼서 쌓이고 있고, 내가 언제 저거를 찾아다 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한전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상계 계약에 이 잉여 전력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면 돼. 매달 현금으로 정산 받겠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 정산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기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내가 내 돈으로 비싸게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가지고 국가에다가 내가 헌신을 하는 거야? 왜 남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매달 잉여 전력에 대해서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전 자가용 PPA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 부도덕한, 그러니까 나쁜 업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니면 소비자는 항상 선량하고, 하긴 또 이게 필드에서 20kW 설비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대부분 또 착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분들이 이거 뭐 돈 한 2,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 설비를 구축하는데 마땅하게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또 업자들이 또 이거를 고리의 캐피탈로 넘겨갖고 장기 대출로 뭐 10년짜리 뭐 대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치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해줍니다. 근데 캐피탈 대출 이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7%대가 넘는, 아무리 싸도 5% 중반대예요. 그럼 고리에 이자를 내면서 실제로 구축을 해서 업자들은 캐피탈에서 대출을 한 대출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받고 다 갔는데, 처음에 한 달이나 두 달은 저 좋아, 그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업자가 얘기했던 만큼의 뭐 50만 원, 70만 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매달 그 원금하고 이자를 은행에다가 대출한 곳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전에서 나한테 들어온 금액보다 더 많아서 거꾸로 내가 돈을 보태가지고 매달 상환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발전소를 그냥 부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철거를 해야 돼. 그런데 저렇게 PPA나 아니면은 이 상업용 발전소 중에서도 고정가로 해서 장기 고정가로 계약했던 분들은 있잖아요. 이면에 어떤 것들이 딱 강제되어 있냐면 REC를 20년 동안 계속 공급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무슨 일이 있어갖고 가동을 중지하거나 아니면은 철거를 해버리면 그 20년 동안 계속 REC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위반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서 완전하게 내 돈을 가지고 순수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한 다음에 고정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S&P도 받고 REC를 내가 원하는 타임에 REC를 그냥 자유롭게 매각하겠다고 하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상업용 발전소는 발전소 운영하다가 그냥 폐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정가격제, PPA 이런 것들은 내가 도저히 저 설비를 나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살겠으니까 저거 때려 부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때려 부시게 되면 손배가 들어온다니까요. REC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특히 이제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발전소를 구축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 세상이 변화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할 때 정치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정치를 봐야 내년에, 내후년에, 몇 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로 대충 가겠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인위적인 정책 안에서 굴러가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 영상에 와서 뭐 정치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럼 말 같지 않은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좀 욕 좀 할게. 아가리 닥치고 내 영상에서 떠나죠. 내 영상 보지 마. 시장이라는 거는 원래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시장이라는 것들은 규제나 규율이 필요 없습니다. 생산자, 소비자가 지네들끼리 물건을 주고받는데 가격 협상도 지네들끼리 맘대로 하고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 경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두의 이기심이 앞세워지면, 이기심만 앞세워지면 시장이 결국은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규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처음부터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책 중에 몇 글자만 바뀌어도요, 이 신재생 에너지 업계가 폭망할 수도 있고요. 날개를 다룰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은 이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 안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면, 정치를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얼마를 들여가지고 태양광 설비를 구축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뭐 이런 계산만 한단 말입니다.
그거 다 말짱 꽝이라니까요.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건지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예측과 그리고 자기가 사는 인생하고 세상에 굴러가는 것들을 어떻게 잘 매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과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몇만 평 규모의 그 수십 메가 단위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펀드를 조성하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들을 사모펀드라고 해요. 야, 여기 우리 5만 평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할 건데 여기에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이거 뭐 한두 사람이 있어 이거 감당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이거 우리 펀드를 조성하자 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펀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들을 누가 만들어줘요? 전문가들이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도 이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법률가들이에요. 정책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법률가들이 와서 정책을 들여다보고 향후에 이 정책들이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금융 전문가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펀드를 조성해서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목적의 이윤을 설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 근거를 마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모펀드에 태양광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모펀드의 사람들이 이 법률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이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수재들이 다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비전을 확신하면서 펀드를 조성해갖고 하는 것들도 가끔씩은 좌초가 됩니다. 개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 인생 그냥 쫑치고 싶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양사업자한테 다 돌려가지고 태양광 분양을 받았는데 제 주변에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정부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분양받은 사람들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야, 네가 유튜브에 가서 제발 좀 그 분양 좀 못 받게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한 개인은 300kg 이상의 태양광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그 전문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전문위원들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영상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는 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금 능력도 있으니까 한 500kg 뭐 1메가 정도 할래? 그럼 제가 말려요. 말립니다. 그냥 한 300kg 정도만 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저한테 연락이 더 이상 안 옵니다. 속으로 그러겠죠. 저 새끼 이상한 새끼야. 많이 설치하면 공사도 커지고 이윤도 많이 남을 텐데 왜 저 인간 희한한 인간이야. 저걸 왜 못하게 하지? 근데 제 가치관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스쳐가지 않고 뭔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정 기간 내지는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또 어떤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주고받는 관계야. 이거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이런 인연은 사실은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관계로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태양광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제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인간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태양광을 잘 관리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책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도하게 태양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분양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은 끝이 대충 보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갈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20kW급에다가 이 태양광을 설치를 교묘하게 주택용 3kg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감원 이소로 구워 삶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캐피탈 대출받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뭐 그래 놓고 실제로는 자기네들은 공사하고 떠나요. 20만 원 이상 나온 집들이 거의 없어요. 20만 원 이상 나오는 집들도 1년 내돈 그냥 20 몇만 원씩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20만 원 이상씩 나오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 두세 달밖에 없어요. 봄, 가을에. 겨울에는 뭐 15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나와요.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부부 간에도 사이가 안 좋고 그것만 쳐다보기만 해도 화딱지가 나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는 괜히 내가 바보인 것 같으니까 창피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 20kW급 정도 해서 뭐 한 달에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받는다고 해서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이 공사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세요. 왜? 정상적인 발전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량이 작지만. 막 100kg, 200kg, 300kg 같은 그런 쉽게 얘기해서 전력 판매에 대한 자유와 시장에서 내가 높은 가격에서 전력이나 아니면 REC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려면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원형인 상업용 발전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만 2달이고요. 개발행위 하는데 짧아도 1달이고요. 주민들 중에 주변 사람들이 누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그것들을 이제 상쇄할 만한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러면 개발행위 하는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해갖고 허가 내는데 2달, 개발행위 하는데 1달, 그 다음에 이것저것 준비해갖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개시해야 되니까 공사 개시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 1달, 그리고 이제 1달 공사해. 그렇죠. 공사한 다음에 시운전 하잖아. 그리고 바로 이제 전기 안전공사에다가 검수 신청을 하잖아요. 검수를 받아야 한전에 가서 뭐 PPA든 자가용 PPA든 한전 PPA든 뭐 계약을 할 거니까. 이거를 일사천리로 한다고 해도 6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막 꼬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사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딱 그랬을 때 아유 저희가 1달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 수 있다, 이걸 뭐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딱 하나 물어보면 돼요.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지 왜 6개월씩이나 걸립니까? 그러면 이제 업자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 허가 받는데 이만큼 걸리고 개발행위 하는데 이만큼 걸리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뭐 관공서에다가 공사 개시 신청, 공사 개시를 신고를 해야 돼요. 공사 개시를 신고하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기안전공사에다가 검사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고요. 그 검사 필증을 들고 한전에 가서 최소한 SMP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럼 모든 절차가 일단은 끝납니다. 그게 6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만 명심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런 20kW급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버는 이 설비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 부분,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따로 띄어가지고요. 회사에서 인정하지 말고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무조건 한 달에 얼마는 번다고 하는 부분들을 공증을 받으세요. 그냥 A4 용지에다 쓰면 돼.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20kg 정도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다. 확신한다고 한다. 보장한다고 한다. 하고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문서를 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법무사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공증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전부 다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이 태양광에 관련된 이 설비라 하더라도 특히 수익 부분, 이 부분은 공증을 받으셔야 돼. 공증을 받고 그거를 회사가 공증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그걸 보증해줘야 돼. 그러면은 웬만한 이 부도덕한 업자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책임 안 지려고. 이게 이제 업자가 나쁘냐, 아니면 소비자가 멍청하냐. 사실은 이게 뭐 한 달에 기껏해봤자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50만 원, 70만 원의 양심을 내지는 이게 이기심이 막말려서 폭발했다고 볼 수 없어요. 아주 소박한 기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서로 모르고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냥 어떤 소비자의 어떤 이기심에서 발로가 된 나름대로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건 명백하게 업자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를 사기로 처벌하기는 정말로 어렵지만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받고 그걸 공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배임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나중에 배임으로 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시골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부분은 꼭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 왜? 자식들이 뭐 하겠다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걸 하고 싶으시면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여기다가 뭐 태양광을 20kg를 하건 30kg를 하건 저 타치 안 할 테니까 요 부분만 업자가 와서 언제까지 공사를 무조건 끝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물어보면 6개월 이내에 공사를 다 끝내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걸르세요. 하지 마세요.
6개월 이상이 걸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일단은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피해 사례들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이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1차 시리즈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뭐 설치 모양과 그런 이제 설비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또 나름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저께 갑자기 AS가 발생이 돼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또 이런 현장을 또 마주한 거예요. 근데 그 두 네 분 중에 이 남편분은 또 몸이 좀 안 좋으셔. 걸음을 잘 못 걸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분이 이제 그래도 내가 와서 더운 날 와서 이 AS 한다고 그러니까 냉커피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요 20km, 이 주택에 설치되는 20km는 좀 막아야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주택용 태양광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